서울 여행 2박 3일이 주어진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서울의 전통 도심 종로구를 중심으로 코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집과 볼거리를 균형 있게 담아 천천히 걸으며 따라갈 수 있는 동선입니다. 첫째 날은 서촌에서 출발해 경복궁, 광화문 광장, 그리고 청계천까지 하루를 걸어보겠습니다. 종로는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 보신각에 종이 있던 종의 거리에서 이름이 시작된 곳입니다. 궁궐과 한옥, 오래된 골목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도심 풍경은 종로의 큰 매력입니다. 종로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스를 묻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서촌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첫째 날의 시작은 서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경복궁 서쪽 마을이라 불리는 서촌은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감성적인 카페와 편집숍들이 어우러져 꾸준히 사랑받는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효자로와 자하문로 사이, 그리고 자하문로 7길과 피룬대로가 가장 인기 있는 구간입니다. 먼저 효자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 이어지는 효자로는 은행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어 사계절 내내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이 길에서 꼭 들러보셔야 할 곳은 보안여관입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오래된 여관의 모습을 간직한 채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름난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건물 2층에서 구름다리를 건너면 옆 건물 보안책방으로 이어집니다. 취향에 맞는 책을 찾아본 뒤 1층 카페에서 돌담길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서점 책방 오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취향이 깃든 책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사색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골목 맞은편에는 흑백 요리사 시즌1으로 화제를 모은 임태훈 셰프의 중식당 도량이 있습니다. 다시 골목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럽 감성의 소품과 예술 서적을 다루는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이어집니다. 잠시 쉬어갈 카페를 찾으신다면 아인슈페노로 유명한 아키비스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즈넉한 골목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청와대 사랑채에 들러보셔도 좋은데요. 누구나 편히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창밖으로 북악산과 청와대 영빈관이 펼쳐져 서촌의 또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효자로를 지나 자하문로 7길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길은 서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거리로 옥인길을 따라 인왕산 수성동 계곡까지 이어집니다. 물길을 복게 해 만든 길이라 걸을수록 은근한 운치가 더해집니다. 길 양옆에는 맛집과 카페, 소품숍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걷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오랜 세월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중식당 영화루를 만나게 됩니다. 1960년대에 문을 연 이곳은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낸 고추 간짜장과 고추 짬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통인시장이 이어집니다. 기름떡볶이와 이색적인 닭꼬치 등 군침 도는 먹거리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엽전으로 분식을 골라 담아 먹는 도시락 카페통의 체험은 외국인 여행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평소처럼 한 동네가 아니라 서울 코스로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채널을 좋아해 주신 덕분에 여행 에세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종로를 비롯해 서울 구도심의 여러 동네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이야기도 있으니 책으로 더 깊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통인시장에서 나와 사직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피룬대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서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길로 걸을수록 차분한 분위기가 더해집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머무는 가게들이 하나둘씩 이어집니다. 먼저 건물 4층에 자리한 인왕산 대충 유원지는 인왕산과 서촌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카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룬대로를 내려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숨은 듯이 자리한 카페 스테픽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과 중앙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어우러져 서촌 특유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카페를 이용하며 문구와 잡화를 함께 둘러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시 길로 나와 걸어가면 모퉁이에 자리한 오버트도 보이는데요. 커피가 맛있는 이곳은 창밖으로 피룬대로의 운치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촌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양반과 기술직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경치 좋은 곳마다 풍류를 즐기던 분위기도 이어졌는데요.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 피룬대로 일대에는 옛 서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 공간들이 여럿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촌에서 가볍게 들르기 좋은 먹자골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는 식당들이 모여있는 거리라 식사나 가볍게 한잔하기 적당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부동 잔치집은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인데요. 등산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이곳은 정겨운 한식 메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서촌 골목을 나와 사직로를 따라 걷다 보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종로구에는 조선의 주요 궁궐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복궁은 서울을 대표하는 궁궐입니다. 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수문장 교대 의식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을 지키던 수문장들의 근무교대를 생생하게 재현한 행사로 하루 2차례 진행됩니다. 의식이 끝난 뒤에는 수문장 옆에서 인증샷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화문 월대와 흥래문 광장에서는 다양한 전통 행사들이 가까이에서 펼쳐집니다.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궁궐 입장이 무료인데요. 대여점이 서촌과 북촌 곳곳에 있으니 동선에 맞는 곳으로 미리 알아본다면 훨씬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경복궁은 안이 정말 넓어서 꼭 들러야 할 주요 포인트만 집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경복궁은 다른 궁궐과 달리 정문부터 주요 건물들이 일직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과 권위가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중심 건물은 근정전입니다.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국가의식을 치르던 공간입니다. 정전 양옆에는 회랑이 이어져 있는데요. 궁중 행사가 있을 때 이동통로나 좌석으로 쓰이던 공간입니다. 기둥이 반복되는 구조 덕분에 특별한 연출 없이도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근정전에서 왼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연못 위에 세워진 경회로가 나옵니다. 왕이 신하나 외국 사신을 초대해 연회를 열던 장소였습니다. 경회로를 지나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향원정이 보입니다. 조선 후기에 왕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던 정자로 가을에는 단풍과 어우러져 한층 분위기가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간은 지복제입니다. 고종 황제의 서재로 알려진 공간인데요. 중국풍 양식이 더해져 색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지금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어 모두들 신발을 벗고 들어가 책을 읽으며 잠시 쉬어갑니다. 이 외에도 궁 안에는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공간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나만의 포토존을 찾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궁 밖으로 나와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아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이어서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경복궁역 5번 출구에 자리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가봅니다. 조선 왕실의 유물과 문화재를 통해 왕실의 생활 모습과 전통 의식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경복궁 안에서도 이어지지만 동쪽 돌담을 따라 걸으면 별도의 입구가 나옵니다. 고궁박물관이 왕실 문화를 다루었다면 민속박물관에서는 옛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외에 마련된 7080 추억의 거리도 눈에 띄는데요. 학교와 옛 상점들이 세트장처럼 재현되어 있어 레트로 분위기의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어린이 박물관도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 쪽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한쪽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교과서로만 접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전시와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훑어볼 수 있습니다. 체험형 공간도 있어 어른과 아이 모두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8층 옥상 정원으로 올라갑니다. 경복궁 전경은 물론 종로 일대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조용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밤 9시까지 문을 엽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을 따라 가볍게 걸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걷기 전에 근처에서 들르기 좋은 맛집들도 간단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종로 곳곳에는 예전부터 피막골이라 불리던 골목들이 있었습니다. 큰 길을 오가던 행차를 피해 사람들이 모여들던 길이었고 자연스럽게 먹거리 골목이 형성되었습니다. 청진옥은 1930년대부터 피막골에 자리해온 식당입니다. 해장국의 원조로 불리는 곳으로 3대째 이어온 담백한 맛을 느껴보기 좋습니다. 종로에는 닭 한 마리 골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닭을 통째로 넣는 전골 요리도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백부장집 닭 한 마리는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청계천 쪽으로 내려오면 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진중우육면과는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으로 칭따오에서 전수받은 우육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도심 한가운데서 잠시 숨을 고르기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행사가 열려 자연스럽게 참여해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걷다 보면 청계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시간에 상관없이 머무르기 좋아 늘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낮도 좋지만 해질 무렵부터 분위기가 더 살아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 풍경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곳곳에서 버스킹이 이어지고 잠시 앉아서 책을 읽으며 쉬어가기에도 좋습니다. 첫째 날의 마무리는 이곳에서 천천히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둘째 날은 북촌과 창덕궁을 지나 낙산공원에서 흥인지문 광장까지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한 동네입니다. 북촌의 여러 갈래 길 중에 개인적으로 오래 머물고 싶었던 길들을 따라 걸으며 맛집과 천천히 쉬어가기 좋은 공간들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북촌 삼청로는 옛 물길을 따라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전시 공간과 작은 가게들이 이어지는 문화거리 주변만 둘러보다 가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 더 위쪽으로 걸어가면 삼청동 특유의 한적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문화거리를 지나면 보이는 삼청동 수제비는 1980년에 문을 연 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맛집인데요. 얇은 수제비와 멸치 육수의 깔끔한 맛이 잘 어울리고 쭈꾸미 볶음도 맛있어 함께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제비집 바로 옆 골목에는 카페 포스톤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창 너머로 삼천동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마시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삼천공원까지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데요. 삼천공원 숲속 도서관도 오래 머물며 책 읽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산길을 좋아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15분 정도 대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성곽길과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서울시 우수조망 명소로 소개되는 말바위 전망대를 볼 수 있는데요. 널찍한 바위들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다시 삼청로로 내려와 북촌 한옥마을로 향합니다. 한옥마을은 보통 안국역에서 북촌로를 따라 올라가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익숙한데요. 삼청로에서는 한옥마을로 바로 이어지는 작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삼청동 수제비 맞은편 작은 골목 안쪽에 돌담 옆으로 이어지는 삼청동 돌계단이 나옵니다. 점점 가팔라지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북악산 자락과 삼청동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한옥마을 골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멀리 N서울타워가 함께 보이는 북촌의 대표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원래 이곳에는 규모가 큰 양반집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1930년대에 조선인들을 위한 개량 한옥들이 들어서며 지금처럼 촘촘한 한옥마을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 조용히 둘러보아야 하는데요. 골목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사진을 남기고 싶은 풍경들이 이어집니다. 한옥마을에서 북촌로로 나오면 큰 길가에 쉬어가기 좋은 카페들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오설록 티하우스를 자주 찾게 되는데요. 입구가 안쪽에 숨어 있어 찾아 들어가는 재미가 있고 위쪽에서는 북촌 전경을 바라보며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말차 오프레도를 비롯해 다른 메뉴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배를 조금 채우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소금집 델리에 들러보셔도 좋습니다. 직접 만든 소시지와 햄을 사용하고 제주 흑돼지 햄으로 만든 잠봉베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촌에는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북촌로와 안국역 근처에 있는 곳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를 곳은 골목 안에 자리한 백인제 가옥입니다. 친일파 한상용이 지은 집으로 이후 여러 주인을 거쳐 조선 제1의 외과의사라 불렸던 백인제 박사가 머물게 된 공간입니다. 근대 한옥 특유의 분위기가 잘 남아있고 영화 암살과 재벌집 막내 아들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거나 가옥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머물기 좋습니다. 북촌로 5길에 자리한 서울교육박물관은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생긴 공간입니다.
전시관 안에는 옛날 교실과 교육 현장을 재현한 모습이 이어져 있어 그 시절을 떠올리며 천천히 둘러보게 됩니다. 바로 뒤에는 정독 도서관이 이어집니다. 이곳 정원은 봄의 벚꽃 스팟으로도 유명한데요. 학교 운동장의 분위기도 함께 남아 있어 잠시 앉아 쉬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안국역 근처에 자리한 서울공예박물관도 옛 풍문여고 건물을 개조한 공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북촌은 왕족과 사대부들이 머물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공예품을 만들던 장인들도 이 일대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그런 공예의 흐름을 이어온 공간으로 조선 왕실과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획 전시와 무료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어가고 싶다면 차분하게 꾸며진 1층 공예 도서실도 좋지만 근처에 자리한 카페 리와인드도 추천합니다. 공예 박물관의 외관과 연두빛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이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커피도 맛있지만 말차 종류의 음료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보성길 위쪽에 있는 티테라피는 전통차와 팥빙수를 즐길 수 있는 고즈넉한 카페입니다. 근처에는 등갈비 국밥을 판매하는 아남도 있는데요.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 미리 대기를 걸어두고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국밥은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간이 잘 배어 있고 고기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오징어 먹물로 바위를 표현한 돼지 안심튀김도 함께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걸어볼 길은 개동길입니다. 개동길은 위로 올라갈수록 레트로한 분위기와 한적한 느낌이 이어집니다.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한옥 공간들도 여럿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촌문화센터는 1920년대에 양반집 구조를 축소해서 지은 한옥입니다. 관광지도와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여행을 시작할 때 들르기도 좋은 곳인데요. 신발을 벗고 대청마루에 올라가 보거나 사랑채 안에 머무르며 한옥 생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동 배령가옥과 창덕궁 길 쪽에 있는 고희동 미술관 등 자유롭게 쉬어가거나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북촌문화센터 주변에는 오래된 분위기의 식당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 밀과 보리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대기가 길 때면 맞은편 안동 송칼국수로 곧장 들어가곤 합니다. 가정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먹는 안동국시와 늙은 호박전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요즘엔 외국인 여행객들도 한국 분식을 찾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분식이 당긴다면 개동길 중앙에 있는 모퉁이네를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맛이 깔끔한 편인데요. 라면과 떡볶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라볶이도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티카페 델픽이 보입니다. 대표가 살던 집을 개조한 공간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기와지붕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차와 유명 작가들의 도자기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옆 길가에는 델픽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라이프스타일 편집숍도 함께 이어집니다. 북촌 골목들을 천천히 걸어본 뒤 바로 옆 창덕궁으로 향합니다. 창덕궁은 5대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자연 지형을 따라 지어진 궁 안을 걷다 보면
숲속에 들어온 듯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들도 경복궁보다 창덕궁에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왕실의 비밀 정원인 후원은 별도로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예약이 번거롭더라도 함께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왕비와 왕실 가족이 생활하던 공간인 창경궁을 함께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궁궐 뒤로 N서울타워가 함께 보이는 풍경을 감상해보고 안쪽 춘당지를 산책하듯 천천히 둘러봅니다. 창덕궁 아래로는 종묘와 서순락길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서순락길로 내려가셔도 좋지만 해질 무렵에 낙산공원 풍경을 먼저 담아보기 위해 해화역 방향으로 향해 봅니다. 해화역에서 마로니에 공원 사이길로 들어가 낙산공원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곳곳에 보이고 중간중간 보이는 소박한 서울 풍경 덕분에 걷는 시간이 꽤 즐겁게 느껴집니다. 낙산은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싸고 있던 4개의 산 가운데 하나로 비교적 낮고 완만한 편이라 가볍게 오르기 좋습니다. 한양도성 성곽길 풍경도 인상적이고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의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멀리 보이는 북한산 풍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노을이 질 무렵이면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남깁니다. 해가 진 후 푸른빛이 내려앉는 블루아워의 분위기도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밤이 된 뒤 다시 올라와 야경을 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낙산공원 아래에는 도심 풍경의 여운을 이어가기 좋은 카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화마을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기 좋은데요. 갯불은 테라스 끝에 앉으면 도심을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고 산 1-1은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머물기 좋습니다. 성곽길에 자리한 전통 요리주점 다락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성곽 너머로 이어지는 동쪽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분위기에서 즐기고 싶다면 이화마을 아래에 자리한 카페 코기토나 달팽이길 주변 가게들을 함께 둘러보아도 좋습니다. 여수서대는 자리가 많지 않은 편이라 전화로 창가 자리를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음식도 전체적으로 맛있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울 풍경은 낙산공원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기억에 남습니다. 달팽이길 아래로 내려가면 개성 있는 가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조용히 들렀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화마을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성곽길을 따라 내려와 흥인지문공원으로 향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성곽을 걸으며 경치를 즐기는 걸 순성이라 불렀는데요. 이 길을 걸으며 과거시험 합격을 기원하기도 하고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걸었다고 합니다. 흥인지문 공원에 다다르면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 전경을 바라보며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딘가 멀리 떨어진 듯한 기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요. 이대로 밤을 보내기 아쉽거나 출출한 마음이 든다면 동대문역 근처에 자리한 창신 골목시장 코스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야채곱창이나 매운 족발을 즐기며 레트로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듯합니다. 서울 여행 종로 코스 마지막 날입니다. 번화한 거리 사이로 오래된 서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종묘의 담장을 따라 걷고
골목 사이로 숨어 있는 작은 가게들을 만나다 보면 마치 K-드라마 속 한 장면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은 종로의 오래된 시간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종묘 서쪽 담장을 따라 나 있는 길, 서순락길입니다. 작은 업체들이 모여있던 조용한 골목이었지만 익선동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로 붐비자 상권도 조금씩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옆으로 작은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서고 낮에는 산책과 휴식을, 밤에는 야장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종로 3가역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서순락길에서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서울 집시에는 수제 맥주와 개성 있는 안주들이 가득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묘를 지키던 순락운들이 이 길을 따라 오가며 순찰을 했는데요. 순라청의 서쪽에 있던 길이라는 뜻에서 지금의 서순락길이라는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 한옥을 활용한 공간들이 하나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헤리티지 클럽에 들러보았습니다. 외관은 현대적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한옥 공간이 펼쳐집니다.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서순락길 돌담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니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서순락길은 큰 길보다 골목 안쪽이 더 재미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일대에는 귀금속과 보석을 다루는 가게들이 자리해왔습니다. 지금도 골목 사이사이로 액세서리 가게와 작은 공방들이 보입니다. 지나치듯 들어간 소품숍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하기도 하고 지도에 잘 나타나지 않던 가게를 우연히 찾기도 합니다. 서순락길을 걸었다면 종묘에도 잠시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두 곳 있는데요. 바로 창덕궁과 종묘입니다. 종묘에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긴 목조 건물로 알려진 정전이 오랜 시간 이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들과 왕비들의 혼이 모셔진 곳이라 그런지 장엄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종묘 옆 서순락길을 지나 서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익선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래된 한옥들이 모여있는 익선동의 풍경은 조금 특별합니다. 겉은 한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어 전통과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을 위한 도시형 한옥단지로 지어진 곳입니다. 테트리스처럼 맞물려 있는 한옥 지붕의 모습도 익선동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익선동 한옥거리는 골목골목 자리한 트렌디한 가게들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공간에 잠시 머물러 보기도 좋은데요. 골목을 걷다 보면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맛집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피막길에 자리한 오죽이네는 매운탕으로 유명합니다. 마늘 맛이 진하고 얼큰한 국물 덕분에 사람들이 꾸준히 찾습니다. 고기골목에 자리한 이경문 순대곱창은 곱창 전골이 인기 메뉴입니다. 잡내가 거의 없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칼국수 골목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찬양집과 종로 할머니 칼국수 모두 유명하지만 개인적으로 찬양집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조개를 넣어 우려낸 육수와 부드럽고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좋았습니다. 익선동에서 인사동으로 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낙원동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의 랜드마크는 낙원 악기상가인데요.
지금도 건물 안에는 각종 악기 상점들이 모여 있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옆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재즈 클럽 중 하나인 천년동안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골목으로는 아귀찜 골목과 떡집 거리도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낙원떡집과 종로떡집도 있으니 오가는 길에 하나씩 맛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걸어 인사동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인사동은 메인 거리인 문화거리와 쌈짓길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진짜 매력은 골목 사이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가다 보면 제가 남몰래 애정하는 장소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천상병 시인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귀천입니다. 시인의 아내가 운영하던 전통 찻집으로 오랫동안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정성 가득한 수제차를 마시며 문학적인 분위기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귀천을 나와 아래쪽 사이길로 들어가면 경인미술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전시를 천천히 둘러보고 잠시 걸음을 멈춰 쉬어가 봅니다. 걷다 보면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식당들도 만나게 됩니다. 인사동 항아리 수제비에서는 할머니께서 만들어준 듯한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인사동 양조장에서는 직접 빚는 전통주와 함께 남도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층 가정집을 개조한 공간이라 정감 있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인사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조계사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사대문안에 처음 세워진 불교 사찰입니다. 요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 앞거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고 외국인 여행객들도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섞여듭니다. 낮 풍경도 좋지만 시간이 된다면 저녁에도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연등 불빛이 경내를 가득 채우면 같은 공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벽을 3번 두드려 소원도 빌어보고 잠시 앉아 마음을 가라앉혀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뚜벅이로 둘러보는 종로 2박 3일 코스 마지막을 함께 걸어보았는데요. 서울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종로의 오랜 풍경이 조금은 새롭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너도 가봤으면해 서울 종로.